손에 잡히는 인공지능. 손잡인 너무 어려운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닌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많이 소개하려고 한 그런 책입니다. 작년 초부터 제가 한국 강사신문에서 매주 한 편씩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그 칼럼을 다시 재편집해서 책으로 묶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되는 칼럼을 정리를 하면서 책으로 묶었습니다. 이번에 책을 내시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그리고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이번 책은 사실은 POD라고 해서 주문형 출판 시스템을 제가 선택해서 출판했어요. 그래서 주문형 출판에서 종이책하고 전자책을 동시 출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작년에 제가 제 첫 책이 나올 때는 출판사에 투고를 해가지고 계약 후에 원고 다시 교정받고 이런데 그게 한 3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이 책이 인공지능 책으로서 계속 작년부터 정리를 하면서 늦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OD 출판으로 해서 빨리 제가 표지부터 안에 있는 내지 편지까지 다 해가지고 내고, 나중에 업데이트도 할 때도 제가 그냥 또 업데이트를 개정판이라고 하죠. 하기 쉽게끔 이번에는 POD 출판을 통해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계획인가요? 원래는 사실은 전자책으로만 내려고 했었어요. 종이책이 나름대로의 교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 출간했는데, 제가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이 책을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 초에 제 칼럼에서도 이미 썼지만은 2023년의 일주일이 과거 10년만큼의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은 얼마나 더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종이책으로 출간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책이 주어지는 의미는 또 나름대로 뭐 저자한테도 어떤 하나의 책을 냈다는 실적의 의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책을 기획해서 이렇게 한번 내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상 속에서 되게 다양하게 쓰여지는 AI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허목님이 강조하시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AI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에서 활용하고 가볍게 만나고 그러면서 내 일에 접목시키는.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을, 특히 챗GPT는 거의 절반 정도 사람들이 다 들어보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 정도로 떨어지고요. 나머지 또 생성형 인공지능 툴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생성형 인공지능 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금까지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과 같이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이 써야 될 뭐 그림 그리기 툴이라든지 아니면 작곡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요새는 생성형 인공지능 툴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있다는 정도만 이렇게 알고, 사실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소 때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쉽게 인공지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이드하고,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습관화입니다. 매일매일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의 어떤 윤택함, 행복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제가 강의하고 컨설팅하는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목님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도 굉장한 AI 전도사세요. 허목님한테 뭔가 진짜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러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가끔은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나는 내 상대방한테, 아니면 그게 1대1이든지 1대4든지 좀 많은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이 차후에도 인공지능을 생각했을 때는 뭐 이용호 호몽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툴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든지 행복감을 누리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강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워낙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캠핑을 가가지고 그 2박 3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뭐 캠핑의 주제가 다양한 자기 개인적인 생활이라든지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좀 재미를 주고자 그 수노라는 AI 툴을 써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그 결과물을 줬을 때는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결과물, 좋은 결과물을 맛을 봤으니까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 했는데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알려주는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반은 물론 이제 주로 30대도 있었나? 40대 초반, 그 다음에 40, 50대 이런 식으로 그 그룹이 형성되는데 절반은 하다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숙제가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내가 밥을 먹듯이 인공지능을 체화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가 저희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AI에 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호몽님도 더 스스로 그거에 만족스러워 하시는 저는 사실은 옛날부터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뭐 제 업이 강의가 전문적인 업이 아니고 AI 머신비전 전문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강의 기회는 많이 없죠. 근데 다만 그 희열이 뭔지를 저는 옛날에 뭐 잠시나마 경험했던 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지식을 구할 때 내 자신이 외워서 어떤 끝나는 어떤 지식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남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까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항상 책을 읽든 유튜브를 보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구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기본 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접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론 강의를 주로 하다가 강론 강의로 넘어가면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떤 사람이 이거에 맞느냐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대중 강의보다는 개론 강의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컨설팅 전에 어떤 부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어요. 사전 질문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맞게 맞춤형으로 가르쳐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분도 차후에 컨설팅을 받고 난 뒤에 활용하는 실용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하고 생산성을 300% 올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인공지능 하다 보면 업무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제가 제 거래선을 가서 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업무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물어보면요. 활용한다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신문지상에서는 흔히 보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체화되지 못한 게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호몽님께서 더 분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전도 활동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책 이야기도 한번 더 이런 부분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저도 지금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다시 재편집하면서 칼럼 내용을 다시 한번 봤는데 쉽게 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럼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가벼이 쓸 수 있는 블로그 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남들이 안 하던 시도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책 안에 있는 내용에도 뭐 여러 차례 달았는데 챗GPT의 그림 그리기 기능이 이렇게 딱 접목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남들은 그냥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이 되네 여기서 끝났지만 저는 이 책 내용에 보면 상세히 나왔습니다만 어느 순간 처음에 한국적인 특성을 잘 그려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들어서 한국적인 특성이 있게 그러니까 한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한국 사람을 그려줘 이랬을 때 한국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또 얼마 뒤에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심지어는 이 책에 다루지 않은 뭐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도 과연 구분해서 인물을 그려줄 수 있는지 이런 테스트가 내가 이때까지 만난 어떤 전문가도 그런 테스트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저렇게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남들이 한 번은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도 다뤄가지고 칼럼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읽어보면은 그렇지 이런 분야까지도
이 저자가 고심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읽어 나가다 보면은 책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아, 내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